오늘 정치마수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당부터 가겠습니다. 요새 여당이 좀 시끄러우니까요. 예. 윤석열 총장 탄핵론. 네. 이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당내에서 일단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몇몇 분들은 탄핵을 주장하시는 건 예.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수의 의원께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얘기하시고 있고요. 예. 그런 계기는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한 번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만약 국회에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법원의 절차라고 말씀하신 건 본안 소송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또다시 이런 절차를 만약에 개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된다. 뭐 그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신중론이 다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탄핵 쪽으로 뭐 결정되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논의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 쪽 논리가 그렇게 또 약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름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계속 조율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헌재에서 통과되겠느냐, 국회 네네. 통과돼도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제 이거 뭐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빗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끔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그 사건에서 헌재가 우리 헌법이 위법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령 위반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그것도 전체 모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선출직 권력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위법 가지고는 안 되고 중대 위법한 그러니까 도저히 이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 단계에서 파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위법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판시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선출직 그것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권력이 아니고 임명직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또 다른 삼권 분립의 그 존중의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좀 더 자제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특히 의회라는 국민 총의에 의해서 형성된 기관이 일정 부분 위법을 확인한 상태에서 그 위법의 경중에 관한 판단은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시. 또 그렇지만- 뭐 아니란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예. 이제 어찌되었든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그 절대 다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나 그런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도 예. 많은 국민들은 지금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약간의 동정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뜻을 함께 받들고 따라가야 되는 어떤 책임 정치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함께 모아가면서 그 결정을 내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 배제할 상황은 아니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탄핵이란.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좀 더 자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길었습니다만. 탄핵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안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일단 판단은 어떠세요?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된 자유 중에서 예. 민주당이 착각할 자유랑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 찍을 자유를 예. 아주 제대로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하거든요. 저는 병법에서 제일 금하는 게 축차 투입입니다. 예. 뭐냐면은 한 번 이미 사지가 된 곳에 계속 병력을 밀어넣어가지고 저 고지는 무조건 뺏어야 돼 하면서 병력 손실 내는 게 축차 투입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는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썼는데 안 되니까 더 되도 않는 방법으로 이제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축차 투입이고 착각이고 자기 발등 찍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그 자유는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 정도의 여유가 민주당에게 있느냐? 과거에 지지율이 뭐 60% 이렇게 구가할 때는 그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판 여론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걸 관철시키겠어라는 게 말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유지만은 뭐 걱정스럽다. 가능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여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글로 굴러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라면 안 할 거거든요. 저희 예. 당이라도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할 수도 있다. 그게 지난 예.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목도해온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분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죠? 아니 원래 그 저희들 우리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논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결정 전까지는 예. 현재 시점에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의사와 뜻과 함께 가지 않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고 예. 충분히 국민적 동의를 모아간다면 혹시 그런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 동의가 모였다는 그 알겠습니다. 수준에까지는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어떤 그 여당에서 말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 윤석열 총장 문제도 있었고 이제 공수처인데요. 공수처는 여당부터 하죠. 오늘 결론 나는 거죠? 이제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네. 당연히 결론이 날 것이고요. 예. 일단은 여당으로서는 충분하게 기회도 주고 시간도 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좁혀졌다고 보셨어요? 이미 어때요? 그 두 공수처장 분이요? 추천 회의 때 예. 한 2분 정도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준욱 그 선임 헌법재판 연구관하고 그다음에 전현정 변호사님 두 분이 일각에서는 이제, 야당 어차피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네네. 청와대에서 하는 거니까 한 명은 야당 쪽 얘기를 들어주고서 추천한다. 뭐 이런 어떤 설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아직까지 뭐 그런 그런 부분에서 건 아닌가요? 왜냐면 예. 그 야당 쪽에서는 아예 추천을 거부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예, 예. 그 심지어 본인들이 추천하는 후보도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라고 또 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전에 들어가시면서 이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으로서 이 공수처 출범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여전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본인들이 추천하는 후보조차도 동의하지 않을 거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한 변동사항 오늘은 특별한 변동 상황 없으면 무조건 간다 이거죠?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야당은 이제 공수처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세요? 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목적. 예.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검찰을 견제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한다 그러면 과거의 특수수사나 아니면 중수부에서 하던 수사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수사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경험도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그 스탠스라는 건 공수처장의 검사 출신,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중국집을 차리는데 중국집 경험자는 안 됨. 네. 이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검찰 견제를 위해 가지고 또 검찰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직을 진짜 개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 그러면은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통제력을 발휘하기에는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께서도 물론 사법고시 통과하시고 법률가로서 활동하시다가 물론 정치하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검찰과의 어쨌든 일전에서 판판이 이제 사실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검찰에 대한 개혁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도 공수처장으로 검찰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안 돼라는 그 논리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해 근데 보입니다. 이제 공수처장에 대한 검찰로 판단은 그동안 많이 어떤 논쟁이 있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 여당은 가겠다는 건데 야당은 방법 없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당연히 없는 예, 것이고 예. 그런데 강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 조직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굴러갈 것이 이제 그 야당과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예. 필요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사건을 들고 가는 권한이 있는데 또 수사는 제대로 할 것 같은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계기용 조직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들 같은 것들 우선 수사권을 싹 다 들고 와가지고 뭉개는 욕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공수처 취지에 아무도 공감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래된 논란인데 반론 한 번만 듣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사실은 그분들에 관해서 이미 뭐 예를 들면 김진욱 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 자기가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법관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민형사 뭐 민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형사 사건에서도 굉장히 두루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 저기 판사 시절엔 또 영장 통제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도 해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해서 전혀 수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견해이신 것 같고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과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참여하게 될 수사처 검사들이 또 나름대로 그 수사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신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요. 중수부든지 아니면 특수부 이런 곳들에는 검찰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그쪽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 가는 그게 보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놀린 뭐냐면은 이 거학과 맞서는 목적의 조직을 설립했는데 수사를 업으로 해온 사람들이 아니라 수사 그래도 맛 정도 봤던 사람들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20년 이상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수사를 맛을 봤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굉장히 아니죠. 부적절하다고 법률가로서의 봅니다. 영역과 수사의 영역은 완전 다른 것이죠. 아니 수사의 영역은 결국에는 법률안으로 포섭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다 보게 됩니다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도요. 방망이 치는 사람하고 해설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에 판단 내리는 이 사람이랑 논리는 여기까지 야구하는 하시죠. 사람은 뭐냐면 양쪽 논리가 워낙 많이 들어본 어떤 논리들이라서. 예. 자, 그러면 아까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그러셨는데 네. 야당에서 무슨 법적 대응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실제로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언급하신 네. 건데 사실 공수처의 출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꼭 그 추천위원회 문제뿐만 아니라 공수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목적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위법한 사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미 저희가 이제 헌법 소원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딱히 지금 뭐 다른 어떤 소송을 진행할 개연성은 높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드는 생각이 이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는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야당이 요새 어떤 승리의 기억 때문에 법에 너무 어떤 자신감을 가지신 거 아닌가요? 법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예. 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헌법 소원 이런 걸 제출한다고 하는데 아까 조상호 변호사도 예. 삼권 분립 얘기했지만은 원래 그 행정부의 광범위한 어쨌든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건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적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 공수처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생 때부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예. 법원의 정치적 결정을 다 어떤 최종적으로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저는 않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않다는 이렇게 데 보고요. 공감하시죠? 예. 애초에 협치가 중요한 것이고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것인데 예. 그 안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수혜 논리만으로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고요. 민주당이 빨리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법원에 의지하는 상황이란 말씀은 법원에 의지하는 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맞죠. 최종적으로 예. 뭔가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는 예.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 이런 것들도 법원이 되돌리지 않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여론전을 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법은 진짜 최소한으로 법은 진짜 규범의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안에서는 저희 방어 수단도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 같아서 예. 저도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 순환으로 활용되는 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전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정치적 최종 판단을 자꾸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사법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영역에 개입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도 법조인이지만 좀 많이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뭐 이전에 공수처법이 개정되기 전 과정 그 전 과정에서 보면 도저히 이거는 뭐 그 비논리 논리의 논리와 논리가 경합해서 어떤 새로운 논리를 또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논리가 경합해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른바 비토권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 야당의 제도가 예. 무너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토권을 그렇게 악용하는 방식으로 쓸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본인들이 추천한 위원이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를 비토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다시 협치를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가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어떻게 운용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공수처가 개시되면은 어떤 수사들 할까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최근 검찰에서 건드리고 있는 것 중에 원전 수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장급, 서기관급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나중에 장관급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장부터 예를 들어 장관까지 건드리면은 그 사건의 우선 수사권을 발동하면 누가 가져가서 수사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 이미 기소된 과장부터 전부 공수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그 사건은 공수처 출범하기 전에 끝나요. 지금 벌써 국가장들은 다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저희가 어느 일정 급수 이상으로 정해놨지만은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국정농단이라든지 직권남용권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줄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갈지부터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아니 국가장이 전부 다 원래 공수처 대상이라니까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그러니까 뭐든 다 뺏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보면 어떻게 이채권은 요새 기분이 좋으세요? 별로세요?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그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1등이 나오고 하기도 했지만 하나는 또 뭐 여전히 3등이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프로야구 보면은 항상 그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이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초반에 시즌에 반짝하던 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시즌 마지막에 가면은 꼴등하고 있는 팀도 있고요. 뭐 포스트 시즌 못 나간 팀도 있고 이러는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지금까지 탄핵에 의한 반사로 인해 가지고 과도하게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다. 그게 민주당에게도 독이 되고 지금 국민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고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라는 것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 자신의 비전으로 이게 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본인들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방어하는 과정 중에서 득하는 지지율과 본인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비전을 얘기하지 얻는 지지율은 질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그 수치도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민주당이 때려주니까 그 방어하는 과정 중에서 주목받는 것이지 대선 레이스라는 어떤 긴 레이스 속에서 경제, 안보, 교육관을 얘기하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한 3달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놓는다 본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의 최근의 대선 지지율 하향세는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속단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현상이 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야권의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기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당장 지금 뭐 정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께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이 참 험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만약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약간 속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정치를 한다고 속단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의미한 정체와 함께 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중간에 분기점들이 많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 변호사님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한두 대 맞아, 그러니까 회초리를 한두 대 정도 맞을 짓을 했는데 네. 한 10대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굴 때린 겁니까? 제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너무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정 여론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네. 근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불신이 여전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 조직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데 대한 인식도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검찰이 되게 잘하고 검찰총장이 업무를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올라간다기보단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으니 그 권력에 대한 수사에 힘을 좀 실어줘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더 중립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다. 이런 여론 때문에 좀 이렇게 덕을 보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과 무관하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정적인 행보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또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두 분이 평가가 비슷한 것 같으시니까 제가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아주 일대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네. 여당 입장에서는. 네네. 자, 지금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많이 엉켜버렸는데. 네네. 예, 어떻게? 사실은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1차로 지금 이뤄진 그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과거 그 20대 국회 때 마지막에 거의 논의됐던 그 내용 수준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 저기 뭐 여당이긴 했지만 예. 그 굉장히 이렇게 지금처럼 다수 의석을 가진 힘 있는 여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절충안 속에서 일정 부분 수사권을 보존하는 형태로 예. 존치하는 형태로 그 지금 검찰 개혁안이 이뤄진 것인데 예. 원래 궁극적인 목적도 그랬고 그다음에 한 20년 이상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전 시대 때부터도 그 검찰의 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어왔거든요. 그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였습니다. 예. 뭐 기소권과 수사 지휘권만을 남겨둬서 경찰은 수사를 하고 예. 검찰은 인권 보호 감독 차원에서 수사 지휘와 기소를 그 방향으로 입법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여당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예. 검찰 개혁 TF를 아마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법원 판단 때문에 여당의 스텝이 좀 많이 엉켜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한 어떤 여당의 계획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현재 국면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이 상황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예. 그에 차분히 막혀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애초부터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에
또 다른 한 면의 동력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이 검찰의 제19 감사의 관행이 이번 검사 룸사롱 접대 사건 관련해서도 보면서 그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말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상호 서로 견제하면서 통제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단기간에 입법화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히 입법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준비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나름 이제 시행 기간에서는 뭐 유보 기간을 좀 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입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자, 그런데 예.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타박을 한 거잖아요. 예. 검찰은 이럴 수밖에 없어. 검찰은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론을 이제 내세운 거고 권력을 좀 제한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는 건데 저는요 그러면은 그 권력을 이어받은 경찰이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완전 순결하고 아니면 검찰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아까 말했지만 룸사롱 검사 이거 문제도 있었지만은 가장 최근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 되신 분이 사실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공도 위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시간은 다 돼서 제가 하나만 딱 예.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만약 내사 종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덮인다 그러면은 이거 가진 자에 대해 가지고 이건 좀 더 약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지금 상황 속에서 예전에 지고지순한 검찰 개혁론만을 여당이 얘기하기에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법무부 차관 얘기는 본질이 뭔지는 잘 예. 모르니까 아직. 예. 그러니까 상호 견제하게 하자. 이게 그냥 핵심 아닌가요? 상호 서로 수사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자. 근데 지금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말한 검찰 개혁안이라는 거는 결국 수사 자체를 전부 다 지금 일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서 통제한다 이 얘기 아닌가요? 뭐 결국? 그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내사 종결해보고 이렇게 한 상황 속에서 정보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내사 종결된 거 지금도 그 알고 형사사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부각이 알고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출동한 경찰관 같은 경우에도 그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경찰관이 거기서 현장 확인하고 어떻게 올릴지는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 두 가지 사건 저는 참 대조되는 사건이지만은 둘 다 수사기관의 신뢰를 가져온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들은 오히려 그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남는 행정 여력을 그런 적법 통제에 더 기울일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